북한이요? 법원을 털었어요. 우리 법원은 털린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의 실력은 유명하죠. 그런데 북한이 우리 사법부를 왜 해킹해서 어떤 자료를 털어갔는지, 이걸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건지 등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오늘 많은 조간 신문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 법원을 뭘 털어갔는지부터 보시죠. 북한의 해킹 조직, 그 유명한 라자루스의 소행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법원 행정처 전상만을 해킹했다고 해요. 1014GB의 데이터를 털어갔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A4 용지 26억 장 분량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유출 자료 중 단 0.5%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뭘 털렸는지 아직 대다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파악한 0.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채무자료 등등등등 개인의 민감한 자료 등을 북한 해커들이 털어갔다는 겁니다. 나머지 뭘 털렸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길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자료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나라의 북한 전문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제가 몇 년간 취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인터뷰해봤는데, 향후에 북한이 이 해킹 기술을 갖고 우리를 상대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할까와 관련해서 일반 개개인 혹은 유명 인사들의 은밀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 같은 해킹으로 탈취해서 보이스피싱처럼 북한이 공작원을 이용해서 개인과 공인을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보 당국이 원하는 일을 우리 국민들을 내세워서 한다는 거죠. 그런 협박 같은 걸로. 이거 안 하면, 혹은 이 돈 안 넘기면, 혹은 우리가 원하는 뭐 일정 정도의 테러 기도나 이런 것 정보 활동 안 하면 이거 다 까발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북한 당국의 해킹을 이용한 범죄 행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한 전문가를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법원을 통해서 털어갔어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준호 원장 시절에 국정원 2차장을 사이버 전문가로 앉혔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산업 안전 보안 문제가 약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우리 공장이라든지 산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가면서 그것을 빌미로 돈을 뭐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베이스로 빼갔습니다. 네. 북한에 자금 조달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한 것이 1단계가 산업 분야였다면 지금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까지 포함해서 개인에까지 이런 어떤 민감한 자료가 북한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약점을 잡힌 개개인도 충분히 북한의 어떤 간첩이 될 수 있거나 예. 혹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심각한 것은 정말로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도 DB가 여러 데 분산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그 국회 사무처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있고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각 곳이 저런 정도의 공기관들의 정보들이 유출된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약점을 잡아서 어떤 북한의 침묵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심각하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걸 털리고도 일정 기간 털린 줄 몰랐다. 두 번째는 털린 줄 알고도 반년 동안, 적게 잡아 반년 동안 우리 국민들 앞에 숨겨왔다는 지적이 이미 지난해 12월에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도 북한 해킹 라자루스로부터 해킹을 당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보안 검증을 했더니 너무
그 체계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그거 보이시죠? 123QW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도 굉장히 그 해킹,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합니다. 이럴 때 보안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쉬쉬했을까요? 왜 쉬쉬했을까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안일했던 법원의 보안 의식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비밀번호가 6년간 키보드에 1, 2, 3, 그 밑에 QWE, 1, 2, 3, QWE였다는 겁니다. 2021년 1월부터 북한이 해킹, 2년 후 악성 코드 파악했어요. 2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해킹 파악 후 10개월 뒤에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0개월 뒤에 왜 10개월간 왜 쉬쉬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모른 척, 알고도 모른 척 쉬쉬했을까? 이 부분도 도마이고요. 전상만 계정 비밀번호가 6년간 1, 2, 3 QW인데 키보드에서 이렇게 1, 2, 3 그 밑에 QWE. 창의성도 떨어져요. 9천여 개 넘는 서버, 법원 50여 곳 전상만, 보안 인력 9명, 예산 32억 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얼마 전에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망에 취약하다.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 우리 선관위의 이 보안 의식이. 근데 이제 법원까지 민감한 정보를 탈취해서 그걸 빌미로 개인을 협박할 수도 있을 뿐더러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북한이 해킹 공격 등을 통해서 우리 사법 절차에 개입하거나 조작한다면 더 끔찍한데 1, 2, 3 QWE 뭐 그래도 1, 2, 3, 4, 5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관위보다는 낫다. 선관위는 뭐 애드민 1, 2, 3, 4, 5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5, 4, 3, 2, 1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1, 2, 3 QWE가 더 낫다 50보 100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지금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도 없앴어요. 그 어떤 정부에서 없앴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원도 법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국민들의 개인 비밀 정보와 선고가 가장 그 어느 때보다 어느 기관보다도 철저하게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갖다가 봤더니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그 문제가 됐던 기간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장 누구였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0개월 동안 쉬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023년 11월, 12월 그 어간에서부터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 취임했냐면요. 2023년 12월에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대법원장이 들어올 만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 경찰에다가 그 전까지는 대법원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쉬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이걸 왜 숨긴 겁니까? 아니, 자기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니까 숨긴 거지 잘했다라고 하면 뭐 동네방네 그 광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기 직전까지 쉬쉬하다가 대법원장 바뀐 다음에야 이게 경찰에 의뢰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판결문 참조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실명 정보를 익명화해가지고 준다고요. 그러니까 정혁진이라고 안 써 있고 땡땡땡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은 국민들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해놓고 북한 국민들한테는 다 일방적으로 다 그냥 민낯을 갖다 다 공개했다 그 이야기인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지난 정부는 그렇다라고 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그 대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관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 북한의 해킹에 취약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치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를 당장 북한이 어떻게 악용할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뭐 진단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할 우려가 크고요. 이 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한테 팔아서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채무자료 등등을 이용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다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얼마 전 우리 국정원이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요원들이 우리 범죄 조직과 손잡고 사업을 벌이면서 우리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뒤로 빼돌린 사례도 붙잡은 바 있는데 이건 아예 법원이 털렸어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알고도 이거 쉬쉬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하군요. 예, 좀 걱정스럽네요.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걱정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정부의 관리를 한때 지냈던 입장에서 좀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이것이 법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지만 선관위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곳이 법원이고 선관위지 나머지 기관들도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북한에서 이거 그냥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조 달러를 만들어내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무엇이든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인력 탈영하면 안 될 일, 예산 탈영하면 안 될 일 하나 더 짚을 것은 이 문제가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됐는데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2021년까지만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확인하고 나서도 10개월간 쉬쉬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국정원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법원에서 이 일을 가지고 뭘 해본 거는 없어요. 전전긍긍하고 내부에서 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졌고 쉬쉬하는 동안에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정보들이 북한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거기 빠져나간 자료들 보니까 탈북민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 아하. 성폭력 피해자들과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 빠져나간 걸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전산망에 보관되는 자료들 보니까 특허와 관련된 산업기술, 방산기술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당장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뜨거운 소식입니다, 정말.